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70살이 넘은 여성분들이 왜 여전히 인생의 동반자를 찾으려고 하시는지 그 진심 어린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사랑이야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우정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어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분 여성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청춘은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뛰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죠.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먼저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살이신 순자 씨는 8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었죠.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지만 솔직히 자주 만나기는 어렵죠. 다들 직장 생활에 육아에 정신이 없으니까요. 순자 씨도 한때는 큰아들 집에 가서 함께 살아봤습니다. 가족의 따스함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젊은 세대와 생활 리듬이 너무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 해먹는 게 습관인데 애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손주들은 시끄럽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결국 몇 달 만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순자 씨의 생활은 참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섭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처럼 식구들이 모여 앉아 밥 먹고 웃고 떠들던 그런 날들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식들이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오는 걸 기다리며 지냅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전부죠. 그나마 그것도 짧게 끝나버립니다. 할머니, 잘 계세요? 하고는 끊어지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말상대도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요. 외로움이 점점 커져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내가 자다가 그냥 눈을 못 뜨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요. 혼자 쓰러져도 며칠은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매일매일이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 준비하고, 혼자 먹고, 설거지하고, 가끔 동네 한 바퀴 돌고 이웃 만나면 인사 나누고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가죠.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순자 씨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줄 친구 같은, 동반자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반대합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 많아요. 재산만 노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겠죠. 사실 순자 씨는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순자 씨가 원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 순자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오겠지 하면서요. 순자 씨와는 다르게 부산에 사시는 박영자 씨는 새로운 행복을 찾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72살인 영자 씨도 7년 전에 남편을 여의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죠. 그분도 홀라비셨고 나이는 75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더랍니다. 지금은 부부가 되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동거하면서 서로를 돌보며 지내고 있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가끔은 함께 여행도 갑니다. 경주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남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죠. 영자 씨의 자식들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새 남편도 영자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영자 씨의 자식들과도 잘 지내고 자기 자식들도 영자 씨를 받아들여 주니까요. 영자 씨에게 매일매일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긴 밤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영자 씨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인생이 다시 한번 행복을 선물해 줬다는 것에 영자 씨는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시골에 사시는 최금자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살인 금자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씨는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혼자 시골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죠. 자식들이 명절이나 추석에만 내려오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자식들은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가끔 택배로 먹을 것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낮에는 밭일도 하고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니까 그럭저럭 지낼만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역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저녁 먹고 나면 둘이서 마당에 앉아 이야기도 하고 TV도 함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TV를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셨습니다. 김장할 때도 같이 하고 장작 패는 것도 당연히 남편 몫이었죠. 정신적으로도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니 금자 씨는 마치 몸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같이 살아요. 라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금자 씨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고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까요. 자식들은 이웃에게 부탁해서 가끔 어머니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가끔 들러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금자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런 말을 들을까 봐요. 게다가 시골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하고 수군거릴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금자 씨는 그냥 인연이 있으면 오겠지, 없으면 혼자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세요? 금자 씨 같은 분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욕구입니다. 어느 나이든 사람은 감정적인 교류를 원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회가 때로는 어르신들의 사랑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삶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분들도 누군가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한편 자식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의 감정적인 필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대신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죠.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진심으로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하신다면 자식들은 존중과 이해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자식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식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잘 알아보는 것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부모님은 평생을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돌보고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부모님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자식에게 가장 큰 바람은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적절한 동반자를 찾아 말년의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 53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38살 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은 13살이었죠.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과 제가 서로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내고 살아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남편이 떠난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아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도 하고 정말 바빴죠.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인터넷 모임에서 민수 씨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아내를 여의고 혼자 계셨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9살 위셨죠. 그분에게도 대학생 딸이 있다는 게 저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했더라면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차분한 교사라는 걸 알고 그 진지한 모습과 교양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우리는 만나기 전에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실제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한 제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그분도 저에게 진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차를 살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거리가 약 300km 정도 되는데 차로 약 2시간이면 올 수 있다고 하셨죠. 그분의 대답은 저를 매우 만족시켰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 방식도 매우 단순하면서도 애정이 넘쳤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분은 300km를 운전해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는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제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새로운 한 주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 도시로 돌아가셨죠. 1년을 함께 보낸 후 양쪽 자녀들도 찬성해 주어서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 이전에 결혼 경험이 있었고 크게 치르고 싶지 않아서 간단한 식만 올렸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금반지와 10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알게 되어 저를 매우 만족시켰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분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고 저도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 부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매주 주말마다 규칙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머물렀지만 나중에는 이틀로 늘어났습니다. 방학 때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가족 생활의 행복과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이 결혼은 특별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10년을 함께 있어도 우리 관계는 항상 조화롭고 따뜻했습니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번의 재회가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지 않았던 기간에 그분은 일상생활비를 크게 부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올 때는 식재료나 고기를 사오셔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때로는 제가 요리로 고생하지 않도록 외식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작은 불편함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우리 생활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지만 항상 안정적이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딸은 성장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저는 그녀에게 100만 원을 보냈고 그녀의 가정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한편 제 아들은 현재 28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학업에 바빠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편도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떨어져 지내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남편은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해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매우 열심히 가게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매우 기쁘게 했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일을 나눌 수 있으니 이전처럼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던 탓인지 남편은 때때로 위압적인 태도를 피할 수 없었고 손님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손님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그는 즉시 반박했고 마치 교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는 것처럼 전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손님들은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의 태도에 만족하지 않아서인지 단골 손님 몇 분이 점차 가게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는 그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라고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손님은 왕이에요. 손님이 불쾌하지 않도록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해요. 라고 말했죠. 그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자신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 그는 원래 행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그는 손님과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그를 보고 저는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단골 손님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그에게는 집안일이나 요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남은 시간에는 독서나 TV, 휴대폰으로 즐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그는 동의했고 집안일을 맡아줬습니다. 그 무렵 제 아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밤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퇴직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가 청소한 후에도 바닥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고 그가 설거지한 그릇에는 아직 기름때가 남아있어서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요리에 관해선 맛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경험이나 감각이 부족해서인지 그가 만드는 요리는 가족 입맛에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요리가 맛이 없어서 아들은 밖에서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았고 집에서 먹는다고 해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라면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저는 슬펐고 조금 실망도 느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참을 수 없게 되어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퇴직했고 가게에도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집에서 빨래나 요리 같은 간단한 일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니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은 원래 여자 일이야. 나는 인생의 절반을 학교 식당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요리 경험이 있겠어? 그의 대답은 저를 슬프게 하고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운 역할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에 온갖 레시피와 자세한 가이드가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면 간단하고 깨끗한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딱딱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예순이야. 지금 와서 뭘 배우라는 거야. 배우기 싫어. 그의 대답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자신을 개선하려고도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느껴져 낙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버지가 자주 아프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80이 넘으셨고 혼자 사시면서 건강도 점차 쇠약해지셨습니다. 언니가 근처에 살고 있긴 하지만 부부가 모두 일로 바빠서 매일 아버지를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는 걸 보고 저는 그에게 아버지를 조금 도와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가 아니더라도 매일 한 번씩만 들러주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간병인도 고용했지만 그분은 여성이라 힘든 일은 부탁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면 아버지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만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 이상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유는 묻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부가 함께 아버지를 찾아뵙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불쾌한 태도를 보이며 가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했고 결국 저 혼자 아버지를 돌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태도에 저는 더욱 실망했고 마음속으로 혼란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아들이 성장해서 적절한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을 때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아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작은 집을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남편과 상의했을 때 그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려면 큰 돈이 필요했고 저는 아들이 대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제가 부담하고 싶었습니다. 구입을 생각하고 있던 집은 방 2개에 거실이 있고 가격은 약 8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담을 나누기 위해 저는 남편에게 3억 원을 출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가정생활비에 돈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면 매년 고작 300만 원씩만 기여했어도 13년이면 4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3억 원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있어서 이 금액이 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봤죠. 하지만 제 부탁을 듣고 나서 그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집을 사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는 거야? 그 대답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그 삶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애는 지 아들이지만 우리는 부부고 당신은 그 애의 계부예요. 계부로서 아이를 조금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당신에게 아들이 있듯이 나에게도 딸이 있어. 내 딸이 결혼했을 때 당신은 축의금 100만 원만 줬지 집을 사주지는 않았잖아. 그의 답변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히고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분을 가라앉히고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딸은 사위네 가족이 돌봐줄 거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인 저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은 자식이야. 요즘 시대는 남녀 평등인데 뭐가 다르겠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 결국 우리는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중에 저는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으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13년 동안 결혼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해서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봅시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났습니다. 첫째, 이 13년 동안 당신은 제 집에서 살았는데 집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째, 그 13년 동안 가정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나요? 가끔 당신이 식료품을 사오긴 했지만 전기세, 수도세, 모든 공과금은 제가 냈어요. 그것도 공평하게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셋째, 저는 여자고 결혼했으니 남편이 아내를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13년의 공동생활 중에 금반지와 결혼 축의금 100만 원 외에는 당신이 저한테 아무것도 사준 적이 없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13년 동안 결혼했어.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산 건 3년뿐이야. 처음 몇 년 동안 나는 멀리서 일해야 했잖아. 그 3년 동안 나는 요리하고 장보고 청소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했어. 그것들이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멀리서 매주 차로 오고 결국은 당신의 무급 가정부가 됐어. 당신은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혔고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들의 집을 사기 위해 3억 원을 출자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우리 관계가 이렇게 긴장되고 차가워져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랜 부부의 정이 이렇게 냉정하게 계산되고 가늠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원 단위로 세세한 것까지 계산하기 시작하니 이 친밀했어야 할 관계가 남보다도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결혼 생활일까요? 저는 절망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랑과 가족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생의 끝까지 걸어갈 거라고, 노후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고. 하지만 그의 냉정한 말로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은 짧지 않고 오래 지속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고통받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행동을 취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